네, 두 번째 키워드 AI 황제 귀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 중 하나가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 들어가는 H20을 포함한 수치랑 포함하지 않은 수치 이렇게 구분해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매출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H20과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땐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일단 있을까요? 전반적인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이제 같은 기간 Y2Y를 보시면 69%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면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화웨이랑 약간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웨이랑 약간 비교를 좀 해보면 같은 기간 화웨이 실적은 전반적인 매출로 보면 이제 어쨌든 올해 이제 매출로 좀 보시면 화웨이는 3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올해 이제 4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화웨이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화웨이 급성장했는데 성장기로 보면 같은 기간 Y2Y로 보면 전년 대비 9.5%이기 때문에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웨이보다는 많이 성장했고 매출 면에서도 많이 급등하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이즈로 봐도 어쨌든 성장 기간도 보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많이 성장했고 크기로 봐도 어차피 크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쨌든 AI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크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분기 어쨌든 주당 순이익도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 어쨌든 3센트지만 93센트보다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어쨌든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화웨이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중국 시장이 어쨌든 이 부분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사이즈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AI 부분이 어쨌든 급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데이터 센터 부분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390억 달러로 전년 대비보다 7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459억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어쨌든 AI 부분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AI에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수출 제한이 어쨌든 의미가 좀 약간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H20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재고 평가 손실이 좀 큽니다. 45억 달러가 좀 있기 때문에 매출 손실이 25억 달러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가 막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도 어쨌든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았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서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지난 1월에 대비해서 어쨌든 많은 부분을 회복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어쨌든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다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GPU 블랙웰에 대한 게 수만 개를 도입을 했고 오픈AI가 전략적 파트너를 했고 GB200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밍 부분에서 전년 대비 42% 정도 38억 달러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72% 정도 증가한 5억 6,700만 달러 정도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어쨌든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AI 부분이 많은 성장을 했고 이 부분이 어쨌든 라이벌이나 많은 성장을 따라오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향후에 이제 먹거리는 AI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입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AI가 새로운 인프라고 GPU가 신원유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입증을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 수출 차단에도 글로벌 AI 수는 더 강했다. 그리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풍선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엔비디아의 젠수당 CEO가 예상했던 게 맞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는 게 아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하고 이걸 막으면 중국이 따라올 것이라는 예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반도체는 이젠 단순한 GPU가 아니라 풀스택 생태계를 확장 중이라는 이 예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는 숫자보다는 내러티브 구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이 AI란 부분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HBM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따라가고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총 마진율이었습니다. 컨센이 한 70% 내외로 나올 것으로 좀 보였었는데 총 마진율이 71.3%로 0.3%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H20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총 마진율이 한 61%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콜에서 오늘 젠슨왕 CEO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 AI 인프라 수요는 상상 초월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글로벌 시장 안에서 지배력이 좀 튼튼하게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그 같은 AI고 이제 GPU라도 이 뭐라 그럴까 순도 면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AI나 GPU가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를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MD나 다른 AI나 GPU보다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나 봐요. 그리고 이제 평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를 쓰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엔비디아 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GPU도 엔비디아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싸도 엔비디아 걸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쨌든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독점적 포지션이 너무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부분 매출에서 전체 88%를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AI 인프라에서 핵심 제조사에서 어떤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GPU 제조사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가 이제 이 포식자로서의 어떤 약간 다른 칩 제조사로서 약간 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블랙웰 GPU나 GB200이나 뭐 NV링크의 네트워크 칩은 서버나 연결망 수직을 포함된 제품군으로 이제 실적을 반영하면서 후발 기업자가 따라오는 어떤 진입 장벽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벽을 어떤 그 높은 어떤 뭔가를 설치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AI 어떤 반도체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는 표준 플랫폼의 어떤 OS 같은 걸 설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내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공급망과 통제력을 과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번 실적은 이제 중국이라는 새로운 수요국 하나를 제외하고는 시장 기대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중심의 AI 공급 체계가 이제 뭔가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국가를 넘어서는 뭔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젠슨왕 CEO가 이제 중국의 AI 시장은 미국을 사실상 닫혔다는 공식화 외에도 뭔가를 만든 생태계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이제 뭐 세 번째로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독점적 파트너를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정도로 이제 크게 성장했고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후방 생태계가 통제를 통한 간접 지배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든가 패키징이라든가 냉각 기술 등은 엔비디아 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서플라이드 체인지가 사실상 엔비디아 표준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향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도 이제 요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우리들 산업은 이제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파운더리 쪽으로 뭔가 개발하는 것처럼 요거를 따라가는 무슨 산업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산업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산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군을 만드는 게 개발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